혹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요즘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 막연한 불안감을요, 오늘 명쾌한 행동 지침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 말부터 한번 보시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말인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인공지능을 잘 쓰는 경쟁자 때문에 어려워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AI라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협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다루는 바로 내 옆자리 동료, 내 경쟁자라는 거죠. 관점이 확 바뀌지 않나요? 물론, 아니, 기술 때문에 직업이 바뀌는 거야 뭐 늘 있던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일은 아니죠.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법적으로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들고 그 앞에서 걸어가야 했대요. 지금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그런 직업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역할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예전의 기술 변화랑 지금 AI가 일으키는 변화는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첫째, 속도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고요. 둘째, 특정 산업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변화의 칼날이 육체 노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바로 우리 같은 지식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AI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핵심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명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업무. 두 번째, 매뉴얼대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서 이걸 자동화하면 회사 입장에서 돈을 확 아낄 수 있는, 즉 ROI가 높은 업무입니다. 어떠세요? 좀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로요. 이 생성형 AI가 블루칼라 직업보다 오히려 화이트칼라 직업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용석 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매일 하는 문서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바로 그 일들이 AI의 영향권에 정통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에이, 그래도 이건 그냥 이론적인 얘기 아닐까? 싶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이미 주요 전문직 분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데이터 전문가 송길영님의 경험담인데요. 정말 생생합니다. 강연장이 조용한데 본인 목소리는 청중들 헤드톤으로 바로 들어가고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자막이랑 번역이 쫙 뜨더래요. 통역사도 속기사도 없었던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렇게 규칙이 명확한 일부터 AI 자동화의 파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막고 있는 겁니다. 개발자 시장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개발자 채용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탠포드대 연구 결과를 보면 AI가 도입된 후에 주니어,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 채용은 15%나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니어 개발자 채용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탈숙련 현상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신입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시니어가 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전문가를 키워내는 파이프라인이 멈춰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욱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입을 안 뽑으면 나중에 시니어 개발자는 대체 누가 되죠?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낸 고용시장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챙기다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분야들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AI가 학습할 수 있는 판례나 의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 둘째, 법률이나 진단처럼 논리적인 규칙이 꽤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비싸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AI 도입을 부추기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만 볼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이 생존 전략의 핵심을 송길영 님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튀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가운데 있으면 죽어요. 정말 강렬한 말이죠. 예전에는 중간만 가자는 게 안전한 길이었을지 몰라도 AI 시대에는요, 그 가운데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가운데가 위험할까요? 그건 바로 AI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평균을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간적이고 반복 가능한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도록 설계된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함, 보통, 중간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남으려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창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만의 독창성이라는 건 뭘까요? AI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5가지 역량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그냥 받아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아? 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힘이죠. 두 번째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정답을 빨리 찾는 건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탐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뛰어들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배웠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AI 도구들을 마치 게임 아이템처럼 내 능력의 확장팩처럼 자유자재로 창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김대식 교수님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정해진 미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더 인간다워져라는 것 같아요. 서용석 교수님의 이 말처럼요. AI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도전은 바로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너만의 고유함, 너의 나다움은 도대체 뭐니? 라는 질문인 거죠. 바로 이 질문, 나의 나다움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AI 시대 최고의 커리어 전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의 나다움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